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청약 경쟁률 19.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가 무더기 계약 포기가 발생해 실제 계약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대출 금리가 높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물가 등 영업 환경의 악화로 지난해 4분기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난 반면 신규 공급이 감소한 오피스는 공실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도 오피스는 상승했지만 상가는 유형에 관계없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긴 설날 연휴를 마치고 어제와 오늘 이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부분들은 또 그동안 많이 했던 이 집안일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남편분들은 장거리 운전에 대한 후유증으로 심신의 피로가 쌓인 분들이 많아서 피로감 호소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명절 후유증은 그때그때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요. 이번 주말은 좀 많이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느긋한 휴식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에 별 안전사고 없이 잘 지내셨죠? 이번 눈은 오후까지도 많이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 끝까지 안전피해 없도록 잘 챙기시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설 명절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 해가 우리가 음력설을 지내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될지를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시기 때는 더더욱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자, 저희 프로그램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고민들,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제가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강추위가 찾아온 것처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좀 풀리나 했던 기대감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조범식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의 좀 연착륙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 문제 그리고 금리 인상 문제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대책만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2023년이 시작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들 오늘 조범식 대표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작년 중순부터죠.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이 경착륙을 정부에서는 원치를 않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는 연착륙을 원하는데 자, 그런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꽁꽁 묶어놨던 규제들 그리고 완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정책 이후에
정부가 앞으로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같이 함께 예측해보고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연착륙.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즉 이자 부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 수요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또 사는 데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급매물이 시장에 팔리지 않다 보니까 나오게 되고, 이런 급매물들이 하나씩 소화가 되면서 가격들이 크게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큰 폭의 하락보다는 소폭의 하락으로 안전하게 시장에 큰 부작용 없이, 영향이 없이 안착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던 시장에 있었던 규제들, 모든 규제들을 좀 풀고 정상화시키겠다. 즉 줄어들었던 수요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내놨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까지 잡혀 있었던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를 하고 서울,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해제가 됐죠. 자, 그로 인해서 다양한 세금들, 중과가 됐던 세금들이 다 완화가 됐고, 또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수요자들이 좀 회복될 수 있게끔 다시 시장의 변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많은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그 대출 상품을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이제는 고정금리에 DSR, 소득 기준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9억 미만에 있는,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이런 대출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이제는 주택을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간 시장에 많이 쌓여있던 급매물들이 조금씩 소화가 되고, 또 이런 급매물들이 소화되면서 매물들도 감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도 나오고 있고 또 가격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미분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헤드라인 뉴스를 봤을 겁니다. 자, 그만큼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미분양 흐름을 보자라면 2021년도만 하더라도 채 2만 가구가 되지 않는 17,000 정도 되는 가구가 미분양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만 8천 가구, 거의 6만 가구에 육박할 만큼 거의 3배 가까이, 3배 이상이 미분양 물량이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미분양 물량이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냐? 바로 첫 번째로는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도 열심히 집 지어가지고 집이 잘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굉장히 자금에 대한 순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도산이 될 수 있는,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이 계속 이런 미분양이 쌓이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줄도산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건설사들이 무너질 경우에 결국에는 우리 내수 시장까지도 큰 영향을 주면서 경기 불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분양에 대해서 빨리 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미분양 물량이 쌓이게 되면 실제로 그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쌓인다. 무슨 얘기냐?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신축에 가까운 주택이 주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새 집도 안 사는데 당연히 기존에 있는 집들도 안 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신축 가격이 점점 더 크게 하락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존 주택들까지도 도미노 효과로 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원하는데 이런 미분양 물량이 크게 쌓이면서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가격의 하락이 계속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가격이 큰 폭으로 또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물량을 이제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지만이 시장에 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흐름에서 이제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흐름으로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하락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상화 정책들을 내놨지만 그게 못 미치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결국 어느 정도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었는데요. 자, 일단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정책들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시장 활성화 정책은 첫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던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즉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즉 미분양 주택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를 50% 정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들, 또 미분양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아직 이 정책들이 시장에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시장의 가격이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면 결국엔 미분양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서 이 미분양을 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더 시장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좀 높은 수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받았을 때 여전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 즉 투자 수요자들도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냥 다주택자 되세요라기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다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유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세 가격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또 많이 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세 대출,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인들 입장에서 임차인들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월세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빠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전세 수요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전세를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대출 지원책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 주택 매수로 하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로 이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은 그런 대출 상품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놓으면서 전세 가격 하락을 조금 더 소폭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직 남아있는 규제 지역들을 해제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용산구 이렇게 4개 구만 지정되어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이 토지 거래를 했을 경우에 실수요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규제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바로미터 하면은 바로 강남 4구,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이제는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가격대들이 많이 하락하지 않고 보합으로 간다. 내지는 상승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서울 전체뿐만 아니라 경기권 또 지방까지도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착륙 즉 가격이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면 아직 남아있던 이 규제 지역들까지도 추가적으로 해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이 주요 지역들의 가격대들이 더 떨어지지 않고 보합으로 가거나 소폭 회복하는 흐름으로 유지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시장 전체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대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 전체가 그러면 다 연착륙이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앞서 보셨던 미분양 주택, 미분양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는 이 공급
시장을 결정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요가 워낙 줄어들면서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 수요는 소폭 또 차근차근 계속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거는 바로 그 지역 내에 있는 공급 물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공급량 그 안에서도 당장에 진행되는 입주 물량 거기에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격이 바닥권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낼 수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적고 또 미분양이 적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수요가 회복이 되더라도 이런 미분양 물량 또 입주 물량의 영향이 정리가 되면서 가격이 다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고 또 미분양 물량이 입주 물량보다도 더 많이 쌓여 있는 지역이라면 이런 물량들이 소화되는 시기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회복되거나 또 보합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즉 추가 하락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내놨지만 정부의 정책대로 의도대로 시장이 크게 움직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시장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이 연착륙 이런 대책들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연착륙을 가져오기는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도 효과를 보고 다시 반등하거나 내지는 바닥권을 형성하는 지역들도 생겨날 거란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 하나하나 지금 시점에서 미리미리 예측해서 우리 지역은 물량이 어떻게 되지?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되지?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되지? 혜택이 나왔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판단해서 매수할 것인가?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시간상 저희가 지역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느 지역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지역들이 장기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 세미나 예약하셔가지고 오셔서 이런 기회들 좀 더 자세히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정상화를 넘어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이 효과를 받는 지역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이 지역에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 마포구 창전동이요. 네, 신촌 태영 대시양 아파트 32평 이제 매도 후에 네,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DMC 파크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걸로 갈아타기 하면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이 마포 창전동의 신촌 태영 대시양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걸까요? 예, 분양받아서 계속 거주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좀 거주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좀 매도하고 말씀 주신 게 서대문 남가좌동의 DMC 파크자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지 실제 거주하면서도 이게 더 가치가 오를 만한 집이 아닌지 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신촌 태영 대시양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DMC 파큐브 자이로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 그게 지금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일단 태영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 그 홍대죠, 홍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좀 연식이 좀 됐어요. 그렇죠? 예, 한 20년. 예,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 지금 현재 30평대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32평입니다. 예. 자, 20년 된 아파트 좀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데 요거를 이제 여기
가자역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쓸 수 있는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죠. 예. 가재울 뉴타운 안에 있는 DMC 파큐브 자이로 이렇게 예.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어쩔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 파큐브 예. 자이는 입주한 지 2015년도 입주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년 차 정도 된 아파트예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구축해서 신축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데 예. 자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요거 알아보셨으니까 금액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 생각이 비슷합니다. 들거든요. 거의 한 11억, 12억대로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렇죠.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요 정도 비슷한 금액대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신촌이라는 입지가 워낙 이쪽이 마포 일대에 있는 홍대도 가깝고 또 이제 중심권에 훨씬 더 위치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약간 구축이라 할지라도 금액대가 좀 높고 이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서울 좀 약간 외곽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신축이라 할지라도 이제 금액대가 좀 비슷한 그런 가격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거 옮기시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아파트가 조금 더 새 아파트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좀 많이 이제 노후화된 것 같아서 네. 좀 갈아탈 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 전체 시장을 좀 보면서 이 아파트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서울은 지금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예. 물론 지금은 고금리인데다가 수요가 워낙 없다 보니까 또 그간 가격이 좀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조정되어 있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만으로도 20만 가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 동안 50만 가구는 계속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그나마 수요하고 공급이 좀 비슷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데 자 이런 고금리가 앞으로 장기화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올해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금리가 다시 인하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게 금리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좀 하락하는 추세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이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격대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인기를 끌 거고요. 지난 4, 5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금리가 다시 정리가 되면 신축 아파트들이 다시 인기를 끌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구축 아파트도 또 인기를 끌 건데요. 예. 그냥 구축이 아니고요. 이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내지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신축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단지들이 또 인기를 끌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시장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차피 거주를 하시니까 뭐 1년, 2년 거주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현재 신촌 태영 대시양 아파트가 20년 차의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구축 아파트가 이 태영 대시양이 이런 리모델링과 재건축 호재를 가지고 있느냐, 또 내지는 30년 차가 됐을 때 재건축이 가능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움직임도 크게 없고요. 예. 또 이 태영 대시양 아파트가 용적률을 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30년 차가 됐을 때 재건축하기도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더라도 약간 조금 이게 좀 아쉽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입지는 좋지만. 예.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는 건 좋은데 저는 이 신축 아파트 무조건 다 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무조건 다 회복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여기에 호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가격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변의 호재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가재울 뉴타운 쪽 일대를 좀 보자라면 자 여기 이제 DMC 파큐브 자리를 보셨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DMC역이고요. 여기 수생역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 지역이 이 지상철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DMC 이 상암 DMC 있죠.
예, 예. 여기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광역 중심지, 즉 업무타운인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약간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의 기반 시설도 약간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수색역 있잖아요. 예.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수색역 요 사이에 여기에 역세권이 개발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업무 시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편의 시설, 상업 시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주택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 지상철에 단절돼 있던 지역을 이제는 쉽게 오갈 수 있고 또 부족했던 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암 DMC 쪽이 이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지금 그 DMC 파크뷰자 있죠? 예. 이 단지도 영향을 받을 건데 이 개발이 올 말에나 이제 착공이 좀 들어갈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럼 조금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개발하고 하는데 한 4, 5년은 걸릴 거니까. 예. 자, 그때 갔을 때 이 파크뷰 자이가 과연 신축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 8년 차다 보니까 그때 가면 이제 13년에서 15년 차 정도 약간 애매한 연식의 단지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예. 가재울 뉴타운 쪽 말고요. 여기서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 상암 DMC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신규 아파트예요. 예. 최근에 다 입주를 하고 있고 아직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수색동 쪽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비슷한 금액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대시양하고 여기 파크뷰자이하고 이 수색 증산 뉴타운 안에 곧 입주가 될 수 있는 단지들이 지금 11억에서 12억대 30평대 시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기가 바로 이런 개발 호재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지금은 여기에 단절돼 있어서 상암 DMC 넘어가기도 어렵고 편의 기반 시설도 지금 뉴타운으로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이 조금은 아쉬워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충분히 이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신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역세권에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도 있거든요. 이 역세권에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의 신규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15억에서 17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역세권인데다가 단절성도 그만큼 많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블록, 두 블록 좀 빠져 있는 지역들 여기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은 지금 11억에서 12억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런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또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여기도 그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암 DMC에 있는 파크뷰자이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기 수색 증산 뉴타운 쪽에 아직 11억에서 12억대 정도 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쪽 아파트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수색 증산 뉴타운 신축 신규 아파트 좀 추천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보셨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이동 찬성 드리면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안 하나 더 일러드렸으니까 두 지역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상담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2020년에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사서 거주 중인데요. 7.5억에. 네, 계속 거주 좋을지 전망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2년 좀 넘게 그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용인 맞아요. 기흥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금 살고 네. 계신 아파트, 따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데 어쨌든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7억 5천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좀 보유를 해볼 만한 가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위치를 보니까 예. 기흥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예, 뭐 분당선이죠. 네, 네. 근데 여기가 7억 5천대 사셨다고 그랬는데 네. 예, 한참 여기도 가격대가 좀 아마 사셨던 금액보다는 더 올랐었을 거예요.
네. 뭐 9억, 뭐 9천, 뭐 10억대까지는 못 갔더라도 9억대 후반까지 네. 갔다가 네네. 예. 최근에 다시 7억 중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거예요. 그죠? 네. 예, 내가 샀던 금액만큼 지금 다시 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저는 앞서서도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좀 가격이 좀 빠지는 시기지만 이게 또 회복하는 시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 회복이 좀 빠를 것이냐, 그리고 잘 될 것이냐, 이걸 좀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입주 물량. 예.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 지역들이 뭐 이제 빨리 회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네. 실은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한 5천 가구 정도가 매년 입주가 돼야지만이 이 수요 공급이 딱 이게 알맞는 지역인데 네. 올해만 하더라도 한 8천 가구 정도. 네. 예, 그리고 내년에는 한 9천 가구 조금 후반대까지 거의 한 1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아, 네. 2년간 한 1만 가구가 필요한 지역에서 2년간 18,000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가 구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 기흥역 역세권에 있는 이 지역은 뭐 용인시 기흥구죠. 네.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은 수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처인구가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이 물량의 대부분이 다 처인구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여파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 분당선 라인 있잖아요. 네. 네. 분당선 라인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위쪽에 있는 구성역 있죠. 예. 구성역이 어떤 노선이 들어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거 모르세요? GTX A 노선이 여기 들어서잖아요. 예. 예. 이 GTX A 노선이 앞으로 이제 올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눈앞에 아,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 있고 실제로 네. 분당선뿐만 아니라 GTX가 들어서면 네. 이제는 여기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리 지역이 네. 좋아진다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예.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용인까지 내려와서 살기 편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는다는 거죠. 네. 근데 가격대가 지금 7억 중반, 8억대면은 충분히 서울에는 이제 30평짜리가 9억 미만에 있는 30평짜리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가격대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출퇴근이 편해지면 실제로 이제 구성역 쪽으로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이 좀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때 구성역 쪽이 가격이 먼저 좀 회복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한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이 기흥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라서 가격이 좀 회복할 수 있는데 네. 힐스테이트가 지금 입주한 지 제가 알기로는 2018년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새 아파트예요. 네. 새 아파트다 보니까 충분히 이 개통이 되는 시점대 돼서 구성역 쪽이 움직여지면 이 기흥역 쪽도 따라서 가격이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 여기 구성역 맞은편에 여기 쪽에 플랫폼 시티라는 여기 개발이 앞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업무타운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주택들도 같이 들어서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내가 7억 5천에 샀는데 9억 후반대까지 갔다가 7억 5천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 고금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좀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저는 기흥역 역세권에 있는 힐스테이트 정도는 충분히 그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잘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고 버티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도저히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예. 한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가격대 좀 비슷한 이 구성역 역세권 쪽에 있는 아파트 쪽 이쪽은 좀 신규 아파트는 없어요. 다만. 근데 여기가 더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구성역 역세권 쪽을 한번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있으니까 보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회복 가능성이 큰 아파트다 조언 드렸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유 계획, 거주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강동구 암사동에 네. 선사 현대아파트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지요?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 그래도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여쭤보셨는데 네. 지금은 그럼 무주택 상황이신 걸까요? 네네. 네, 내 집 마련으로 보신 아파트가 강동구 암사동의 선사 현대 아파트인데 매수해봐도 괜찮은지 투자 가치 그리고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몇 평형대 보셨어요? 24평이요. 24평형대. 네. 지금 현재 나오는 혹시 매물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좀 얼마 보고 정도? 있는데 매물이 나왔어요? 8억 3천 정도. 8억 3천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선사 현대 아파트 한강변에 네. 위치했어요. 네. 뭐 서울에서 한강변 하면 굉장히 귀한 입지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맞은편에 올림픽대로도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간선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또 8호선 암사역에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잠실권이나 강남권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사 현대 아파트가 실은 여기가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예요. 네. 리모델링이 한참 잘 진행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하락하기 이전까지는 20평대라고 했죠. 24평짜리. 네네. 24평짜리가 12억대까지 갔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8억 3천 정도 하고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에서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는 지역들 단지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직거래 있죠, 직거래. 예. 직거래가 이루어져 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거래가가 이렇게 뜨긴 하지만 이게 직거래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 가격인 줄 알고 그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선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 호재를 가지고 있고 한때 10억을 넘기는 그런 시세를 했던 지역인데 실제로 직거래가 얼마에 거래가 됐었다면 작년 말에 5억대 후반에 거래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 직거래는 그러면 뭐냐 대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직거래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있죠. 네. 여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래를 이 직거래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직거래를 하는 사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유가 어떤 거라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거래들 할 경우에는 증여라고 보잖아요. 네. 증여 거래로 보는데 실제로 이제 이 가족 간의 거래 중에 시세보다 30%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됐을 경우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3억 정도 안에서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증여 거래를 안 보고 이 정상 거래로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증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직거래로 조금 낮춰가지고 거래를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들이 가족 간 거래가 많아요. 네. 근데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시장에 급매물이 나왔던 거는 7억대에서 8억대였는데 네. 실제로 직거래는 5억대 후반에 나왔거든요. 아,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뭐 시장 가격 평균 하락한 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빠졌고요. 네. 특히나 여기는 분위기 좋을 때 리모델링 한참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투자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됐던 그런 단지거든요. 네. 한강변에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입지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 굉장히 가격이 또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투자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이런 단지들이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노동항에 있는 상계동 일대에 있는 주공 단지들 있죠.
네. 그런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급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기회라고 봅니다. 아. 지금은 24평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앞으로 30평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큰 면적에 거주할 수 있고 또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입지는 워낙 뭐 강동권에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한때 뭐 10억대까지 가던 그런 금액이 8억대 초반이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셔도 좋고 실제로 이 금액대라면은 올 30일 있죠? 이번 달 네. 30일 이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요. 예. 그 기준이 9억이거든요. 9억. 네. 예. 그래서 이 9억 미만에 있는 주택들만 특례 보금자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예, 대출도 좀 활용하실 거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는 금액대에 있는 단지예요. 아. 그럼 저라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살까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이 진행되면 실제로 이 금액대에 있는 가격대들이 다시 금매물이 사라지거나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때 가서 사면은 조금 더 늦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보셨던 것들 지금 가서 잘 보시고 좋은 호수, 좋은 층으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수 찬성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아파트를 잘 선택하셨네요. 매수 시기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또 주변 공인중개사 들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합정동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네, 물건을 좀 봤는데요. 매수해도 좋을지 아, 네, 네. 궁금해서요. 네,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주 안 하고 좀 갭 투자로 네.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합정동 367-7이요. 367-7번지에 위치한 네. 이게 다세대 주택일까요? 네, 네, 다세대요. 다세대 주택에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우선 네. 투자 가치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다세대 주택 합정동에 있는 거 보셨는데 네. 여기 가서 보시면서 거기에서 부동산에서 무슨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 안 해줘요? 해주긴 했어요. 모아타운인가? 네, 네. 모아타운 네, 네, 뭐 네.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이런 예, 얘기 혹시 예, 예. 들으셨죠? 네. 예. 자, 여기가 이 마포구 합정동에 최근에 모아타운 2차 이 공모가 진행되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예.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로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 입지를 보면 맞은편에 이제 한강변에 딱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강 조망도 나오는 지역인데다가 예. 옆에는 이제 과거에 여기가 이 화력 발전소였어요. 이 발전소였던 지역인데 여기 이제 발전소 지하가 되고 위쪽이 네. 이제 문화, 공연, 예술 이런 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발전소 옆이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 공간이 옆에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네. 실제로 이게 생기면서 위쪽에 있는 홍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지금도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바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랜드마크 지역 옆에 한강 조망이 나오면서 또 합정역을 쓸 수가 있는 입지잖아요. 네. 예, 합정역의 2호선이라든지 또 6호선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참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네. 거기 안에서도 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아파트로만 바뀌게 되면 굉장히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매수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요거 혹시 신축입니까 아니면은 뭐 오래된 네. 겁니까? 92년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92년식이요. 네. 실은 이제 요런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선정이 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권리 산정일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2차니까 대략 10월 27일 날로 권리 산정일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집이 다 지어져 있어야
예. 입주권을 줍니다. 조합원 자격을 주는데 네. 요거는 좀 오래된 연식에 있는 빌라를 좀 보셨네요. 네. 그러면 뭐 권리산적 기준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모아타운 있잖아요.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실은 모든 모아타운이 다 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모아타운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나 3종인 지역들 있죠. 네. 이런 지역들은 충수 제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1종이라든지 내지는 2종의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한 15층 이하의 충수 제한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합정동에 있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은 1종, 2종의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다만 좀 아쉽습니다. 조금 네. 더 높게 지으면 이런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높은 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잖아요. 그렇죠? 층마다 네. 거의 뭐 프리미엄이 1억씩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입지에 고층으로 지어진다 그러면 참 좋았을 건데 네. 여기가 이제 그런 이런 충수 제한이 걸려서 아마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 그게 좀 네. 다소 좀 아쉽거든요. 네. 다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입지, 네.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는 한강변에 있는 요 정도 위치라면은 저는 뭐 투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조금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으면서 조망도 되고 내지는 네. 주변이 좀 다른 호재들이 같이 있는 지역들 좀 더 중심권이나 이런 지역을 네. 보시는 게 좋은데 찾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예, 그럴 때는 저희 그 세미나 있죠. 네. 예, 세미나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때 한 번 더 세미나 듣고 그런 다음에 합정동을 할지 아니면 단지역을 할지 한 번 더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보셨던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조금은 아쉽다. 그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일러드렸거든요. 고층으로 좀 재개발이 가능한 곳, 그리고 도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곳 한번 검색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중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늘 도움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상수 대표 또 권기현 대표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올해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예측을 하시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나의 주택 전략들, 재테크 전략들을 세워가시는 게 지금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불투명한 시기 때는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전략들 하나씩 알아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락 주시고요. 실제로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이 다 마무리가 되면 듣고 싶어도 못 들으시니까 빨리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예약하시고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문의 주신 시청자분들의 내용을 봐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또 내 집 마련과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방송 시간 외에도 언제나 열어두는 전화니까요. 여러분 편한 시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전문가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